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마지막 시간 30강 웹 문서 제작 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1강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작업을 해오는 와중에 여러가지 HTML5와 CSS의 태그와 속성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해요. 웹 문서 제작을 하는데, 웹 문서 제작을 할 때 몰라도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웹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조금씩 유틸적인 요소로 조금씩 도움을 주는 사이트와 아니면 그 도구들,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은 조금 더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문서를 제작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손발이 편해지는, 그죠? 손발이 편해지는 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집 툴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3,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이거를 많이 썼죠. 제가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13 포 웹을 설명드릴 때 사실 HTML이나 CSS를 코딩하는 거는 가장 원초적인 거는 PC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을 이용해도 다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급한 경우에는 메모장을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IDE 툴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HTML5의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해주는 툴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13 4 웹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소로 찾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 MS에 계정만 있으시면, 계정이 없으면 하나 만들면 되겠죠. 계정만 있으면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 갖고 할까요?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카피를 해서 자,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죠. 얘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설치를 눌러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될 거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운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표준화 됐어요. 거의 다 이 툴을 씁니다. 근데 이 툴이 조금 자기는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노트패드라는 이런 무료입니다. 이것도 이 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 엔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치면 바로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프리웨어죠.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툴도 비주얼 스튜디오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가지 꼭 HTML이 아니더라도 자바스크립트가 됐던, 아니면 심지어는 자바, 아니면 다른 언어를 하더라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그 편집할 때도 많이 쓰이고, 기본적으로 내 PC에 설치되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다음에 과거에 많이 썼던 거, 요즘은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무진장 많이 쓰였던 에디트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가 많이 쓰는 드림위버라는 것도 있는데 다 유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유료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요. 유료이다 보니까 버전 업데이트도 자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드림위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실 여건이 되시면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버전 브라우저 테스터 툴인데요. 우리가 지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11이고 뭐 크롬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버전을 그 제조사에서, 브라우저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계속 버전 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가급적 HTML5와 CSS3의 가장 표준화된 기능들을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브라우저를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꼭 나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10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9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많이 썼던 6이나 8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내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 이 URL 주소로 가면 이 툴을 쉽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나오죠. 다운로드를 하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5.5, 그 다음에 6, 7, 8, 9, 11,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드는 문서를 11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11 탭을 열어놓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든 웹 문서를 서버에 올려놨겠죠. 그럼 서버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이버 화면에서는 11 버전이 이렇게 보인다. 근데 9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또 그러면 9 탭을 열어놓고요. 9에다가 또 내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8 버전, 굉장히 아래 버전 한번 해볼게요. 8 버전에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8 버전 탭을 열어놓고 하면 뭔가 오류가 나죠. 그래서 8 버전에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로컬에 있는 거를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해놓고요. 아무거나 예제를 하나 꺼내서 자, 요거를 갖다가 나는 8 버전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8 버전 탭을 열어놓고 컨트롤 C에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원이 안 되네요. 그죠? 분명히 여기 11 버전에서는 됐죠. 그죠? 근데 8 버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지원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서 확인해보는 툴이 바로 IE 테스터 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웹문서를 작업하다 보면 더미 텍스트가 많이 필요해요. 가상의 텍스트. 처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텍스트를 많이 입력을 해놓고 그러면 뭐 자판을 쫙 긁어가서 글을 넣을 수도 있고 하죠. 자,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글들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글들이 있죠. 자, 여기의 특징은 글을 여러분들이 쭉 카피를 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곳에다가 붙여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각 나라 언어별로 나는 예를 들어 중동지방의 언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중동지방 탭을 클릭하시면 이런 언어가 나오고요. 언어별로 웬만한 나라의 언어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더미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있는 웹문서에 텍스트를 가상의 텍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위 변환 테스트인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가 픽셀이 있고 EM이 있고 퍼센테이지가 있고 포인트가 있죠. 얘네들과의 연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쓰는 브라우저는 16픽셀이 기본이래요. 그리고 이걸 EM으로 따지면 1EM이래요. 자, 퍼센테이지 100%고 12포인트래요. 포인트로 따지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32픽셀이에요. 그리고 컨버터를 누르면 EM으로 몇? 2EM이라고 나오죠. 자, EM2 픽셀은 여기다가 만약에 5EM을 적었어요. 그러면 픽셀로 80픽셀이다. 그래서 컨버터, 단위를 컨버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툴이니까 알아두시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제작할 때 가상의 이미지가 또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웹문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헤더도 만들고 내비게이션 바도 만들고 컨텐츠 섹션 부분을 나눠서
여기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푸터에도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가고 글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헤더에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예제할 때는 보더 박스를 쳐갖고 이렇게 일단 그 가상의 선이 아니라 보더 라인을 쳐갖고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일단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게 작업을 많이 했죠. 자, 근데 여기에 이 도메인 주소를 사용을 하면 가상의 이미지를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자, 좀 닫고요. 자, 이곳으로 갈게요. 이곳으로 가서 자, 여기 가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근데 나는 작업을 만약에 할 때 200에 100픽셀짜리 이미지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200 그 다음에 아이고 200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100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문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HTML 문서를 만들어요. 자, 여기다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div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여기다가 스타일을 한번 정해 볼게요. 네, 적어서 간단하게 그냥 이름 하나씩 넣어 볼게요. 랩이라고 해주고요. 이거를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태그 넣어주겠습니다. src는 자, 이미지가 일단은 없겠죠. 처음에 레이아웃 잡을 때는 이미지가 없겠죠. 자, 그러면 편집 포토샵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해서 가상의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넣으셔도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이미지를 다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아이템 자, 위드를 200픽셀을 주겠다. 그 다음에 높이를 300픽셀을 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200에 300짜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사이트에 가서 200에 300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붙여 넣으면 돼요. 그죠?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PC가 갑자기 느려졌네요. 네, 이렇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이미지가 실제로 없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 200에 300 이미지를 가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 웹문서를 만들 때 요 URL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 뒤에다가 이미지 사이즈를 가상의 이미지 사이즈를 넣어서 언제든지 레이아웃을 가상으로 잡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월드와이드웹 W 이거는 뭐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면 실제로 웹 표준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이트에 가면 표준 웹, 우리가 접근성과 웹 표준에 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죠. 갈수록.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시로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그 다양한 그 최근 뉴스들, 최근 동향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을 하시는 것도 시간 날 때마다 방문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는 미디어 쿼리. 자, 이거 뭐냐면 다양한 환경, 우리가 계속 갈수록 예전에는 PC 환경에서만 웹문서를 만들면 됐지만 요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미디어 환경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많은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많은 레이아웃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많은 것을 볼 수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웹 접근성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웹 접근성에 입각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웹사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런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사이트 WAH 사이트,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글이죠.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접근성과 관련된 많은 교육들과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3 스쿨, 여기는 실제로 튜토리얼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HTML과 관련된 웹 문서 제작과 관련된 많은 튜토리얼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 코드를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다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많이 있습니다. SQL, PHP, ASP, .NET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jQuery라든가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색상 정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요. 우리가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다 보면 아까 이미지가, 가상의 이미지가 필요하듯이 색깔 정보값, 16진수의 정보값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 피커 상자를 보면서 직접 내가 컬러를 찍어요. 그러면 그 찍은 컬러에 16진수 값이 나오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트 내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요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웹 문서를 만드는 퍼블리셔다, 아니면 개발자다, 아니면 디자이너다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사이트들 또는 좋은 툴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우수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수분들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많은 역동적인 사이트들의 그 리뷰를 해주는 사이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봐야 되겠죠. 많이 보고 거기 있는 것을 많이 따라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여서 고수의 길로 가는 거겠죠.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를 많이 방문을 해서, 웹사이트를 많이 서핑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총 HTML과 CSS를 30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는데, HTML과 CSS는 사실 언어 중에, 스크립트 언어 중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TML과 CSS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웹 표준이라든가 웹 접근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함이 필요해요.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꼼꼼하게 코딩을,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세부적인 레이아웃을 잡아 주셔야지 수많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내가 만든 웹문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의 목적에 입각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함을 많이 키우시고요.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사이트를 많이 방문을 해서 많이 보고 일단 느껴야 됩니다. 느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많은 레퍼런스 문서나 아니면 레퍼런스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실제로 내가 많이 또 코딩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30강을 하면서 저와 같이 하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목표하는 바에 입각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